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7월 3주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초반에는 잠시 출렁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회복을 하면서 3250선에 다시 안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1055선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여튼 양시장 모두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경기 회복 둔화 이러한 것들이 증시를 좀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들인데 현재 몇 개월 전보다 좀 비교해 보았을 때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희망적인 환경은 현재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은 강세장을 연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마별로도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테마가 하루 이상 가지 않을 정도로 섹터별, 종목별로 등락폭이 심하고 수급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 코스닥 시장 또는 중소형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4주차 시장 및 산업 중요 이벤트가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별로 저희가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4주차 핵심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FOMC 회의 결과 발표, 세 번째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유예 기간, 이것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중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각각의 중요 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 일정은 7월 25일 미국 국무부의 셔먼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회담을 진행하게 되겠고,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의 마찰 요인들의 어떤 진전성이 좀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이런 것들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 일정은 7월 26일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입니다. 26일과 27일 이틀간의 공모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확정 공모가가 3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상장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확정 공모가 39,000원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예측이 끝났고 공모 청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주간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해당 종목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7월 28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입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는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회의 이후에 연준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표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역시나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점도표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테이퍼링 이러한 것들의 논의가 있을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7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 아마 거기에 더 시장에선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FOMC 회의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의 어떤 강도를 항상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섹터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28일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시 품목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SMT 생산기자재 및 PCB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많은 전자기기들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들인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에 있는 다양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전시회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번 주에 그 PCB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하반기에는 애플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품을 공급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하반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이고 BH라든지 DKT 이런 기업들이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PCB나 SMT 관련된 기술을 가진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중요 일정은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유예기간 종료입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서 법정 한도를 약 28조 5천억 달러로 정해 놓았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는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채무 상황 불이행, 보통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이 채무 상황 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와 유사한 어떤 상황에 현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를 좀 바라보실 때 무언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또 현재로서는 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여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매크로 지표상으로 볼 때 대외적으로 무언가 악재 요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난하게 지나갈 경우에는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 증시의 하락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가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4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앞서 서두에도 중요한 점이 실적을 말씀드렸었는데 개별 기업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일정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하반기에 어떠한 것이 투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고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질의응답 과정이든 아니면 발표하는 내용에서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되는 내용들을 향후 산업이라든지 섹터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든 휴대폰이든 디스플레이든 다양한 산업에서의 연관성 때문에 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관찰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대기업군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 이런 점들을 마지막으로 좀 잘 살펴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저희 영상을 좀 많이 추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을 만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